안녕하세요. 제가 독감 예방 주사에 대해서 강의를 한 후로 많은 분들이 그 독감 예방 주사에 대해서 긍정적인 말씀도 하셨지만 그것을 맞고 후유증 아니면 부작용에 대해서 많이 질문이 있어서 오늘 거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특히 독감 예방 주사를 맞고 맞을 때마다 독감에 걸렸다. 아니면 독감 예방 주사를 맞고 맞은 때마다 감기가 걸렸다. 아니면 뭐 발열이 났다, 목이 아프다라는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것이 어떤 거는 옳고 어떤 거는 잘못된 오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독감 예방 주사에 대한 부작용의 진실 아니면 오해를 해소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독감 맞고 속이 메스럽고 기침 나고 어지럽고 몸살 나는 것처럼 깔아지네요 라고 말씀하신 나인 히포식스라신 분도 있으셨고, 링컨님은 어제 독감 주사 맞았는데 오늘은 몸이 두드려 맞은 느낌이네요. 근데 몸살하고 있어요. 얼굴도 조금 붓고 겁이 납니다. 그리고 써니님 어제 독감 예방 주사 맞았는데 어제 오늘 지금도 온몸이 다 아프고 미열도 있고 머리도 아프다고 하네요. 그리고 자,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증거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저희 생각과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독감 예방 주사를 맞고 독감이나 감기를 걸렸다는 말이 가장 많았어요. 자, 먼저 독감과 감기를 이야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독감은 감기와 다른 것입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다른 거고, 그러면 감기를 먼저 이야기를 해보죠. 그래서 CDC 자료, 질병관리센터의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뭐 한국에 이 자료가 없어도 알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감기를 걸리죠. 독감이 아니라 그냥 일반 감기를 굉장히 많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통계는 보통 성인이 1년에 2번에서 3번 감기가 걸린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훨씬 많이 걸리죠. 이 2번에서 3번보다 많이 걸린다고 그렇게 추정을 지금 하는 자료가 여기에 나와 있고요. 자, 그럼 그 통계를 보고 1년에 2번에서 3번 감기에 걸린다는 통계가 있는데, 그럼 대부분 이 감기라는 거는 겨울철에 나죠. 그래서 겨울철을 좀 크게 잡아본다고 해도 9월에서 4월 사이에 많이 걸린다고 하면 그 8개월 동안 3번이 걸린다고 하면 2.5번이 걸린다는 가정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그 8개월 동안 2.5번을 걸리니까 9월에서 4월 사이에 한 달에 걸릴 확률은 2.5 나누기 8 해서 달마다 31% 걸릴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것을 5일로 다시 나누면 5일간 감기 걸릴 확률은 0.31 디바이드 바이 6 해가지고 5%의 확률이 5일마다 있습니다. 그럼 어떤 날을 5일을 딱 잡으면 그 9월에서 4월 사이에는 내가 감기가 걸릴 확률이 5%라는 거예요. 그 5일 사이에. 자, 그렇게 5%의 확률을 5일간 걸릴 확률이 있는데 제가 왜 5일을 정했냐면 독감 예방 주사를 맞기 하루나 이틀 전부터 3일에서 4일 후까지 감기에 걸린다면 그때 독감 예방 주사와 상관없이 감기에 걸릴 확률이 5%라는 거죠. 주사와 상관없이. 자, 그러면 병원에서 우리가 독감 예방 주사를 9월에서 뭐 12월 사이 보통 주는데, 그럼 그 사이에 줄 때 병원에서 100명을 예방접종을 하면 그렇게 예방접종과 상관없이 그 예방접종을 맞기 하루 이틀 전 그리고 3, 4일 후 사이에 어차피 예방접종을 안 맞아도 감기에 걸릴 수 있는 사람이 5명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은 예방접종을 맞고 감기가 걸린 게 아니죠. 100명 중에 5명은 그냥 그때 그 5일 사이에 걸리는 거야. 그런데 재수없게 병원 입장에서는 독감 예방주사를 주니까 그걸 맞고 걸렸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제가 말씀드렸죠. 독감은 감기가 아닙니다. 이거를 혼동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자, 독감 자체는 독하게 감기가 걸린 게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 독감을 걸리게 하는 플루는 그걸 플루라고도 하죠. 그러면 그거를 길게 말하면 인플루엔자라고 해요. 그 말이 나온 이유는 이 독감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입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때문에 독감이 걸리고요. 일반 감기는 라이노바이러스가 10%에서 40%의 감기를 유발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 코로나 바이러스는 여기서 말하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동물들만 걸리던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종이죠. 그 변종의 코로나 바이러스고, 지금 제가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동안 사람들한테 걸리는 일반 코로나 바이러스가 20%의 감기를 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RSV, Respiratory Syncytial Virus라고 하는데, 그것과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라는 것이 나머지 20%의 감기를 야기한다고 지금 통계상 보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10년 전, 20년 전에 의대 교과서에도 항상 나오던 거예요. 새로운 정보가 아니거든요. 따라서 상기도 감염, 기침 이런 증상이 비슷하다는 것 뿐이지 완전히 독감과 감기는 완전히 다른 개체입니다. 결과적으로 예를 들어서 에이즈 바이러스와 감기 바이러스가 같은 바이러스인데 감기 바이러스 걸리면 에이즈 걸리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하고 똑같아요. 완전히 다른 바이러스거든요. 다른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증상이 비슷할지언정 완전히 그 질병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독감 주사를 맞고 독감을 그냥 독감은 완전히 그것도 사백신이 아니라 코에 뿌리는 생백신을 어떻게 잘못 공정이 돼서 생백신이 완전히 100% 막 강력한 독감을 잘못 공정이 해서 줬다고 할지언정 감기는 걸리지 않습니다. 독감에 걸리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독감 주사를 맞고 독감에 걸렸다는 말은 성립될 수 있으나 독감 주사를 맞고 감기에 걸렸다는 것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지만 독감 주사를 맞고 독감에 걸렸다는 것도 성립이 될 수가 없는 게, 독감 주사로 나온 거는 살아있는 바이러스가 아니에요. 원래 그거는 바이러스의 어떤 조각을 가지고 심어준 거기 때문에 그 바이러스가 독감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코로 뿌리는 걸로는 그게 생백신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를 하면 면역 억제가 된 에이즈 환자나 이런 사람들은 독감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 뿌리는 거는 면역 억제된 사람들은 하지 말라고 했던 거고, 그래서 주사로 맞는 거는 살아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독감이 걸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독감 예방 주사를 맞은 사람들이 감기가 걸리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시간적으로 맞아서 걸리는 가능성이 제일 높죠. 왜냐하면 100명을 주면 5명 정도는 그 전후로 5일간에 어차피 감기가 걸릴 사람이었어.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그냥 그게 때가 맞아가지고 그렇게 걸릴 확률이었다는 게 가장 높고요. 그리고 예방주사로 인해서 감기가 살짝 걸릴 땐 좀 세게 걸릴 수는 있어요. 왜냐? 예방주사를 맞은 다음에 일시적으로 면역이 약간 저하가 됩니다. 왜냐면 그 예방접종 바이러스에 대해서 우리 면역체계가 그쪽을 막 공격을 해서 면역력을 키우려고 막 공격을 해서 바쁜데, 거기다가 감기 바이러스, 다른 바이러스가 들어오니까 두 개를 다 싸우려고 하다 보니까 군사를 둘로 찢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갈 군사들이 조금 적어서 감기 바이러스를 건강했을 때는 완전히 퇴치를 해서 감기가 안 걸렸을 건데, 군사들을 반으로 나눴으니까 내가 약간 컨디션이 안 좋을 때 감기 바이러스가 노출되면 감기가 걸릴 수 있듯이, 이런 찰나에 감기 바이러스가 노출이 됐다면 감기가 걸릴 수는 있죠. 그렇지만 독감 예방 주사 그 자체로 감기가 걸리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몇 개의 슬라이드에 말씀하신 많은 시청자분들이 그 독감 예방 주사를 맞고 나서 부작용들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거는 굉장히 흔한 부작용입니다. 그거는 말을 만드는 게 아니라 진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으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여기 시청자분들께서 말씀하신 거를 내가 그거 하나하나 그냥 들으면서 변명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 좀 그래서 변명을 하는 게 아니라, 자, CDC에 굉장히 간단하게 여기 써 있는 독감 예방 주사 후 약간 부작용 같은 증상에 대해서 몇 개를 써놨어요. 근데 몇 개를 써놨는데 제일 먼저 soreness, 그러니까 근육이 아픈 거 아니면 그쪽 주사 맞은 부위가 빨갛게 변한다든지, 자, 한국말로 해볼까요? 부종, 붓기가 있었다든지, 두통, 미열, 미식거림은 굉장히 흔한 부작용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 며칠 만에 해소가 돼요. 대부분이 이제 근육통은 거기를 맞았으니까 주사를 맞은 걸 때문에도 아픈 것도 있지만, 그 주위에 그러니까 예방접종에 필요한 그 항원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백혈구가 막 가면서 발열을 일으키기도 하고 빨갛게 상기를 시키기도 하고 붓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면역세포들이 거기서 막 싸우는데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그 전쟁을 하기 위해서 우리 면역세포들이 그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약간 미열도 일어나는 것도 우리 면역세포들이 미열을 발열을 시키는 거지 바이러스가 발열을 시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면역세포 중에 인터루켄이라는 게 있는데 그 인터루켄이란 사이토카인을 분비를 하면서 면역세포가 분비를 하면서 발열이 일어나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면역세포들이 사이토카인을 분비를 하면서 전쟁 준비를 하기 위한 과정 중에 하나로 생기는 거지 바이러스 자체가 그것을 야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심각한 부작용이 있는데요. 기염바레 신드롬이라고 생기는 게 있는데 신경 조직이 파괴돼 가지고 근육이 마비가 되는 그런 증상이 있는데요. 그런 것이 이제 오면 어차피 환자가 굉장히 심한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응급실에 갔고 그렇게 돼서 인공호흡기까지 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100만 명을 줄 때 1명에서 2명 정도밖에 생기지 않는 흔하지 않는 부작용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방송을 한 후로 자기가 기염발의 증후군이 있었다는 분이 있어서 없다고는 할 수 없죠. 그리고 그런 질병이 있었던 분들은 독감 예방 주사를 맞지 말라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모든 주사나 약이 그렇듯이 독감 예방 주사도 알러지 반응이 있을 수가 있죠. 땅콩 알러지가 있으면 땅콩을 먹고도 죽을 수도 있듯이 이것도 독감 예방 주사에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면 심하게는 호흡곤란이 올 수도 있고요. 목소리가 쉬고 홀스니스, 쌕쌕 소리도 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것보다 좀 약하지만 두드러기가 온몸에 날 수도 있고 부분적으로 살짝 날 수도 있고요. 눈이나 입이 부을 수도 있고 기운이 없거나 두근거리거나 어지럼증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러지 반응은 땅콩에 알러지 있는 사람처럼 어떤 사람은 살짝만 두드러기 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땅콩 먹고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갈 수도 있는 것처럼 알러지 반응이란 거는 굉장히 심할 수도 있고 굉장히 약하게 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이 독감 예방 주사 맞고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거는 굉장히 그렇게 심하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물론 심하게 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아니니까 약간의 두드러기 났다. 그럼 베나드릴 이런 알러지 약을 먹고 집에서 먹고 좋아질 수도 있고요. 너무 심한 경우 호흡곤란이나 폐 소리가 이상하다. 그럼 그런 경우는 응급실을 가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이 독감 예방 접종을 한 후에 정말로 부작용이 얼마나 나나 이제 확인한 랜더마이즈 스터디가 있어요. 그래서 환자한테 식염수만 준 가짜 위약을 만들고 진짜 독감 예방 주사를 맞추는 군과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독감 예방 주사를 맞은 군에서는 맞은 부위에 더 빨갛게 되고 더 아픔을 통증하는 거는 많았어요. 그런데 전신의 근육통이나 아니면 미열, 발열, 기침, 아니면 콧물이 흐른다거나 아니면 목이 아프다라는 거는 위약인 식염수만 주사로 맞은 사람과 실제 독감 예방 주사를 맞은 사람과 동일하게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식염수를 맞았는데 발열을 하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시즌에 100명을 주사하면 5명이 그 접종을 맞기 하루 이틀 전 그리고 3, 4일 후 사이에 감기가 걸릴 확률이 충분히 있거든요. 5%가 감기가 걸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심플하게 단순 무식하게 산수로 계산을 해봤어도 그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임상실험을 했을 때도 그거를 임상실험한 주사를 맞고 집에 가다가 감기에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진짜 독감 예방 주사를 맞아서 그런지 아닌지는 독감 예사를 맞은 사람과 아니면 가짜 위약을 맞은 사람을 비교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교를 하니까 같더라라는 결과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콧물이 나고 목이 아프고 발열을 있었던 사람은 감기가 걸렸겠지.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여기 계산법처럼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독감 예방 주사에 대해서 약간 오해 그리고 진짜 진실적인 이야기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는데요. 요약을 다시 하자면 독감과 감기는 다른 바이러스로 인해서 생기며 다른 병이다 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독감은 감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독감 예방 접종 후에 감기가 걸리는 거는 시간적으로 그냥 겹쳤을 뿐이 가능성이 가장 높고요. 그리고 발열, 근육통은 대부분
일어나도 며칠 내 그냥 해소가 됩니다. 그리고 알러지 반응이 있을 수 있지만 심한 알러지 반응만 병원에 연락을 하시고 살짝 두드러기가 난다든지 살짝 뭐 안 좋다 그러면 알러지약을 먹고도 대부분 좋아진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 기염발해 증후군 병력자분이 있으셨는데 그런 병력자분은 독감 예방 주사를 맞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더 이상 맞지 말라고 하는 거는 저희 개인적인 생각이고 많은 의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독감 예방 주사에 대해서는 매년 겨울에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하다 보니까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뭐 부작용 생긴 사람들도 당연히 있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오해적인 이야기가 많고 음모설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안전을 위한다면 그런 음모설을 믿을 게 아니라 과학적으로 우리가 밝혀진 것을 보고 자신의 올바른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건강한 겨울 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